예상치 못한 퇴직으로 인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가장 큰 거는 일단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경제적인 문제는 이제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은퇴를 하고 나니까 약간 좀 모자라다. 그달 다 쓰고 비워지고 쓰고 비워지는 것 뿐이더라고요. 노년에는. 뭐 낀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들 봉양해야 되고 그 자식들 키워야 되고 이 돈이 평균 25년을 근무하는 직장인들. 그런데 왜 돈이 없는 것일까?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범한 4인 가족이 한 달을 살면서 지출하는 총 금액은 약 382만 원입니다. 4인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약 450만 원. 월 평균 지출을 제하면 부부가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매달 68만 원뿐인 상황이죠. 60세 정년을 맞고 90살까지 살면 30년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환갑잔치 이후에도 환갑잔치만큼 또 살아야 되거든요. 은퇴 후에 10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7억, 8억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퇴직 후 필요한 생활비 7억. 준비하셨습니까? 없죠. 이 감이 잘 안 오는데 주택 말고 현금으로 7억 정도를 마련한 사람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퇴직의 불안감을 떨치고자 최근 새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의 움직임 또한 포착됐습니다. 짠테크, 짧게 본인이 열심히 벌고 아껴서 조기에 퇴직을 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미국도 1990년대에 파이어족이라는 게 생겼었어요. 파이어가 뭐냐면 FIR인데 파이낸셜 인디펜던스입니다. 자립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리타이먼트 얼리 일찍 퇴직을 하겠다는 거죠. 파이어족은 조기 은퇴를 목표로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여 저축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Now, look at those who are saving early and living frugally in order to retire young. Michael and Ellen Robinson, both 38, stopped working full-time 2 years ago. Aidney saved 50 to 75% of his income over 9 years as an engineer. 역시 노후 문제는 결국은 경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준비 자체를 우리가 이제 지출 관리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퇴직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자녀 양육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노후 준비를 거의 못 하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대학 들어가게 되면은 교육비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직장에서는 퇴직하게 되고 그러면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뭐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고민들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 여윳돈이 작은 아이를 결혼시키면서부터 이제 다 바닥이 났다라고 해야죠. 나 개인을 위한 노후가 준비되지 않는 거라는 그런 초조감이 조금 생겼어요.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 부모 세대에도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벌이를 좀 해도 부모와 함께 사는 부모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자립할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자녀를 일컫는 신조어 캥거루족. 캥거루족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취업난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자녀는 부모의 노후 자금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아직도 자녀들이 독립을 하지 못해서 소위 캥거루족이 된 상태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 세대가 더욱 빈곤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캥거루족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캥거루를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기생충적 독신이란 뜻이래요. 1990년대 초 일어난 일본 버블 경제 붕괴와 함께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일본의 캥거루족.
약 30년이 흘러 중장년층에 접어든 그들은 현재 일본 사회의 시한폭탄으로 불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르죠. 퇴직 후 겪는 불안 요소 마지막은 바로 가족과의 관계 문제.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은퇴를 염두에 둔 50대 중반인 부부의 이른바 황혼 이혼이 1년 전보다 17%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남편의 퇴직은 아내의 심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모습은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아내가 집을, 가정을 돌보는 일들을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자들한테. 당신의 집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공간이다. 자, 그런데 나의 공간에 누군가가 예고 없이 찾아오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인이 내 생활 공간 속에서 만들어놨던 수많은 규칙들을 은퇴와 더불어서 자, 이 공간은 이제 나도 같이 점유해야 되겠어. 그리고 나도 이 공간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나오면 가족이 아니라 훨씬 더 친밀한 관계라도 그거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퇴직 후를 바라보는 부부의 시각 차이 또한 컸습니다. 남자분들한테 물어봐요. 60대 정년 맞는 분들에게 제가 퇴직 후에 100세를 살게 될 텐데 인생에 정말 하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를 적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생한 아내와 뭐 해외여행을 다니겠다 이런 말씀을 쓰세요. 실제 사례입니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물어보면요. 남편 없이 해외여행 다니고 싶거든요. 그게 부부의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따로 독립적인 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의 세계, 나의 세계를 인정해 줄 때 노후의 부부 관계는 원활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구 중인 행복의 조건을 보면 부와 명예를 가진 이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복감이 더 높았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관계를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이혼을 하면서 남성이라고 하는 나쁜 관계를 끊어냈나 봐요. 자, 그렇다면 은퇴 이후의 삶에서요, 끊어야 될 관계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를 함으로 인해서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밤낮 없이 가족과 회사만을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던 그들. 그러나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여유가 아닌 허무함만 가득한 방황뿐이었습니다. 그 회의감 같은 것도 들고 상실감도 들고 내 스스로가 조금씩 위축된다 그럴까요? 이들은 왜 이토록 힘든 마음을 겪는 것일까? 우리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막막함이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일로 묘사를 하는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텀이라는 친구가 올 거야 라고 하면 뭐 좋아해 그 친구는? 성격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해? 사람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걸로 묘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일자리를 잃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나를 묘사할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죠. 실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퇴직 후 꾸준히 일한 사람들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우울증 수치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의 3대 불안이 3가지인데요. 첫째 돈, 둘째 건강, 세 번째 외로움, 고독이거든요. 이거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일입니다. 평생 내가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직업을 준비하고 있는가. 단순히 자격증을 따서 어디에 취업을 해서 또 일을 한다는 것은 자아 실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자아를 충분히 충만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의 세계에 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퇴사 준비라고 생각해요. 준비하신 두 번째 직업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직업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일자리 이동 유형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 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구직 방법은 다름 아닌 재취업.
특히 10명 중 3명은 첫 번째 직업과 같은 업종에 재취업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성이 높은 직업에서 많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자기가 옛날에 가졌던 그 일 가지고 노후에 일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예컨대 내가 은행원이었다. 근데 퇴직했는데 그 은행 업무 가지고 노후에 일자리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혀 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퇴직할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이죠. 저는 피아노 전공해서 27년 동안 피아노를 가르쳐 왔습니다. 우연찮게 이 정리수납이라는 강좌를 듣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점을 좀 알리면 좋겠다라는 어떤 전도사 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이게 더 만족하고 제 적성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 면에서는 피아노가 더 좋았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처음엔 수입이 없으니까 그게 가장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취업 후 소득 변화를 보면 첫 번째 직업보다 약 36.9%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된 직장에서 재취업하게 되면 지난 연봉의 절반밖에 어렵다. 연봉 2천만 원밖에 참 어렵거든요. 소득적인 문제로 선택하는 두 번째 유형이 바로 창업입니다. 5060 세대에게 경제적인 부분을 가장 고려하는 선택이라면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기존에 해왔던 가장 익숙한 경력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창업입니다. 살아남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재취업보다 수익성의 측면에서 훨씬 높은 경우가 많죠. 지난해 창업자 수는 약 203만 명. 그중 84.3%가 40대 이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업 5년 뒤 생존율은 겨우 27.5%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어렵사리 창업해도 실패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들 소규모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인데 이들 가맹점마저 폐업률이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노후를 뒤흔들 수 있는 창업 실패.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3년 정도 한번 고생하면서 배우고 일을 만들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내 자아를 한번 더 깊이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선호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효과적인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하고 성찰한 다음에 직업의 세계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좋은 거지 작게 시작해서 크게 간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례들은 충분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3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얻은 선망의 직업, 아나운서를 뒤로하고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직 후 선택한 창업의 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뭔가 의욕도 저하되고 세상과 동떨어진 느낌도 들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면이 있었어요. 방송인 오정연 씨는 대체 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한 것일까? 직장 다닐 때는 8, 9시간을 근무하는 게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때는 주어진 일들 모든 걸 소화하느라고 애썼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요령껏 자기 개인 시간을 잘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십만 년 동안 우리는 첫 번째 직업이 다 할 때 수명이 끝나는 그런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혹은 심지어 세 번째 직업까지도 가지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갑자기 찾아온 거죠.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의 답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첫 번째 일자리를 끝내기 전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한평생 몇 개의 직업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한 개라고 답한 사람은 6.7%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에 프리랜서를 선언을 해서 지금 6, 7, 8, 9, 한 4년 정도가 됐는데 바쁠 때는 정말 잠도 못 잘 정도로 바쁘고 한가할 때는 정말 시간이 많아서 남아 도는 그래서 사실 프리랜서다 보니까 일하지 않는 비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엄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표 던진 거 잘못한 건가? 내가 이러지 말고
계속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거 있나? 더 늦기 전에 해보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꼽은 1순위가 자신을 위한 여가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뭐 강의도 좀 다니고 문화생활도 좀 하고 취미생활도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해나간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정말 그리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목표로 잡고 하루 계획을 세우는 이 시간 관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카페 아르바이트도 그거의 일환이었고요. 그때 굉장히 시도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무용 공연,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있었는데 그것도 업그레이드를 했고 오토바이도 한번 타보자 그래서 오토바이 그 소형 면허증, 프리다이빙도 DJ도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 교사 과정도 이수를 했고요. 그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누구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직함을 갖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나 이거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를 놓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시급 그만큼 받고 그렇게 일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했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손님이 별로 없네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또 내가 하고 싶은 마음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라이프 워크, 생산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취미, 이 라이프 워크를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됩니다. 두 번째 직업은 생계수단을 넘어 나를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사업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너무 재밌고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고 카페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창업 전의 미리한 경험은 그녀에게 어떤 도움이 됐을까? 커피 만들고 음료 제조할 때 동선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동선을 아예 몰랐다면 지금 일하기 수월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그것부터가 도움이 됐고 그리고 그래서 그만큼 빨리 모든 걸 좀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고깃집을 창업한다고 하시더라도 저는 아르바이트를 한 3개월 정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천천히 경험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워낙 수명도 길어지고 또 다들 건강하신 분들 많아서 은퇴라는 말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사실 적성도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내가 못했던 것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때서야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직업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양한 직업을 갖거나 직업을 하나 더 추가한다. 뭐 이런 말들이 더 어울리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퇴직이 아닌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할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